이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헌법 가치를 공유하는 이런 모든 우파 세력들이 다 모여서 우리가 싸워야 된다. 이래가지고 다 이제 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또 이렇게 이견이 있으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저는 승리의 방법은 비결은 통합이다. 힘을 뭉치는 것이다. 뭉치면 살고 붙어주면 죽는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뭐 다 잘하는 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겠죠. 그것이 12비를 가리는 것보다는 힘껏 장점들을 모아서 문재인 정권을 교체하는 이런 것이 지금 과제다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의문했을 때 현답을 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군요. 현문 우답 같습니다. 네. 뭐 기도하시다가 다시 이렇게 댓글에 고정하셨는데 앞으로 그러면 이 나라 발전을 계속 해나가는데 앞으로 다시 정치 일선에 서실 계획이시죠? 이미 섰습니다. 네. 네, 출마 선언도 했고 네. 지금 이제 우리 당내에서의 TV 토론회를 통해서 경선 과정을 가고 있고 네. 그럼 앞으로도 이제 선거 캠페인이 계속 부정선거로 하실 겁니다. 제가 조금 네 차례의 TV 토론회를 통해서 경제 살리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네. 경제 살리는 정책으로서 중소기업 중심의 중소기업 강국 코리아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누구한테 들어본 일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없어요. 제가 처음 얘기한 거죠. 네. 지금까지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론이었거든요. 우리가 이제는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입니다.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힘을 내고 이분들이 경제를 이렇게 나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장기 지속 발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기업은 사실은 그냥 규제만 풀어줘도 잘합니다. 괜히 정부가 끼어들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라 마라 하니까 오히려 역동력이 떨어지는 거고요.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들의 관심과 앞으로의 방향은 중소기업들을 살리는 것에 있어요. 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기재부 장관이 예산을 관할하고 있는데 뭐 그것도 이쪽에 이제 뭐 예를 들면 4차 산업혁명부 새로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예산권도 좀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또 시스템 마련이 될 수 있도록 하자. 그 다음에 제가 아주 직접 장명한 정책도 하나 있습니다. 경제 살리는 정책인데 깜놀 10억 벤처 창업 배틀을 하자. 우리 미스터 트롯 얼마나 국민들에게 흥이 났습니까? 지금 이 경제 지금 무너지고 있고 일자리 없어요. 지금 일자리 현황판 만들어 놨지만 대통령이 그러나 지금 현황판이 들어보지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자리를 없애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뭐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은 고통받고 있죠.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은 매일 10억 주는 배틀을 매일 출범하는 겁니다. 오늘 한 팀을 출범시켜가지고 한 달 뒤에 이제 상을 주는데 1등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는데 좋은 창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든지 또 이분들이 이제 끌어가는 틀들이 너무 좋다든지 이러면 이제 1등을 주는 거예요. 10억 주는 겁니다. 그러면 창업하고 그걸로 초기 창업 비용으로 쓰는 거죠. 그럼 뭐 흔들릴 게 없지 않습니까? 뭐 10억을 썼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매일매일 이렇게 일어나면 맨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던 우리 아이디어맨들 젊은 사람들이 다 몰려들 겁니다. 지금은 젊은 인재들이 공기업 가려고 다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전부 다 그 고시에 빠져 있어요. 이렇게 돼서 우리 인재들이 그냥 이 고시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저는 이분들이 경제를 살리는 일로 나온다면 우리 사회가 확 바뀐다 그런 생각해요. 미스 트롯만 갖고도 이렇게 확 바뀌었는데 돈 벌고 일자리 만드는 이런 배틀을 해가지고 이제 쫙 나오면 제가 경제 정책도 얘기했고 그다음에 뭐 우리 가정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만들자 이런 정책도 냈고 많이 냈습니다. 제가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이 부정선거 이슈이긴 하죠. 다른 거 안 된 거 아니라 다른 사람들 낸 것이 제 거보다 더 좋은 말씀 보십시오. 많이 안 했어도 그 좋은 정책들을 이미 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보다
부정선거로 우리 대통령이 선출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제1의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 부정선거만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선거의 주된 이슈도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먹고 사는 경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 이 정권이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게 모든 경제를 다 망쳐놨잖아요. 돈 엉뚱한 데다 쓰고. 근데 지금 제가 하나 이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은 우리 국민들 특히 우파 보수 국민들이 고민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요번에 대통령이 되시는 분 중에 우파에서 대통령이 이제 정권 교체가 하는데 정권 교체가 되시는 분 중에 지금의 좌파가 조직적으로 지금 이 정권을 같이 했다고 그러나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노총이라든지 정교조라든지 이런 부분을 요번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또 국회도 180석 의석이고 2년 동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쉽게 얘기해서 쳐부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우파 국민들의 많은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데 대한 어떤 구상이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말로 되는 건 아니고요. 네. 행동으로 보여드려야 됩니다. 89년, 90년, 1989년, 1990년 전자 돌림의 이런 아주 못된 집단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전교조, 전민, 바쁘시네요. 뭐 전민련, 뭐 이런 전대협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졌어요. 그때 이제 제가 검찰에 근무하면서 우선 전민련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이런 잘못된 전교조라든지 이런 것이 잘못된 일에 대해서 계속 싸워왔고요. 저는 평생을 반민주주의와 싸워온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는 것은 통진당 해산을 제가 주도해서 이루어냈습니다. 다들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은 강정구 교수라고 하는 강정구 사건 혹시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네, 압니다. 그런 사건들 제가 사실은 싸워서 이겨냈던 사람입니다. 지금 상황 어려울 거예요. 의석도 국회도 장악돼 있고 사법부도 다 이 좌파에 장악돼 있는데 그러나 저는 늘 위기를 극복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행동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아까 경제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주된 앞으로 이슈되니까 지금 우리 또 이 나이 드신 분들은 굉장히 그 안보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이북하고 우리하고 뭐 이렇게 교류를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교류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 이제 사상이 서로 다르니까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좀 기성세대에 나오신 분들이 이 정권이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이북하고 퍼주고 교류하고 이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어떤 방법으로 걸어야 되는지를 좀 정확히 얘기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을 의식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도 공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안이 있으시면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저의 대북 정책 방안은 강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대화입니다. 대화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보를 강하게 지키면서 대화를 하자는 것이에요. 대화가 되지 않으면 통일의 준비도 안 됩니다, 사실은. 북한에다가 우리 정보를 많이 이제 이렇게 넘겨야 되고, 북한 주민들이 자유민주국가가 어떤가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위한 이런 대화는 필요한데, 그런데 소위 햇빛 정책 류의 이런 어떻게 보면 강한 안보를 토대로 한 것이 아닌 그저 퍼주기식 이런 대화, 이것은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안보의 문제는 남의 나라 문제가 아니라 우리 바로 우리나라의 문제예요. 지금 전쟁을 겪은 뒤에 그 전쟁 세력과 함께 대치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좌우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안보의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 확고한 안보를 토대로 한 대북 대화 이것까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가 대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그래서 고위급, 남북 고위급 회담도 했어요. 다들 모르시는데 했습니다. 했고 인천에서 했습니다. 뭐 그런 노력을 계속했는데 그 대화의 노력의 결과는 뭐냐면 계속 뒤에서 핵 고도화였어요. 대화의 결과는 뒤에서 계속 핵 고도화. 어제도 아마 미사일 발사했을 겁니다. 예. 겉으로는 뭐 평화를 얘기하면서 계속 전쟁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 젊은 사람들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지금 안보관이 더 투철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게 뭐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북한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지가 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젊은 사람들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문재인 정권을 추종하는 그런 주사파 세력들, 좌파 세력들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강고한 입장을 가지셔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저 뭐 얘기 나온 중에 제가 하나 더 덧붙여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군대 갔다 오셨죠? 못 갔습니다. 그렇죠. 저는 가려고 신검 받으러 갔는데 뭐 정밀검사를 통해 가지고 당신은 군대 못 온다 규정이 다 있어요. 어떤 질환으로 어떻게 치료받으면 뭐 군대 못 간다, 면제된다 이런 규정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멀쩡하게 군대 가려고 갔다가 이게 체크돼 가지고 못 간 사람입니다. 예,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쪽 저쪽에서 좀 비난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시면은 이 지금 안 그래도 우리나라 국방이 현실적으로 뭐 백나라 군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을 보면은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뭐 이거저거 핵무기니 뭐 안보니 이런 얘기 이전에 국방력이 이 정도로 이 부수라면은 지난번에 9.19 그 군사의 결정 같은 거 일단은 군대 갔다 온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거 휴전선 개방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 인력을 어떻게 가용할 수 있을지 제도를 어떻게 가용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총리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좀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군 운영 방안에 관해서 예. 그러니까 잘 훈련되고 국가관이 근무한 사람들을 리더로 세우면 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이런 국가관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을 군에서도 이제 최고 책임자로 세워놓으니까 군 전체가 다 흔들려 버린 겁니다. 저는 군대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안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고 경험한 사람이에요. 윤석열 후보도 안 갔습니다. 아니 뭐 군대 간 사람 안 가. 그러고 모든 걸 다 대통령이 해야 된다면 대통령이 어떻게 경제도 하고 안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제가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집단지성, 가치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것이 이것이 민주사회입니다. 혼자 끌어가는 것이 반복지 아닙니까? 저는 같이 해나가면 다 된다. 그리고 뭐 안보 정책에 대해서도 세세한 얘기 제가 다 얘기 안 해도 그 안보 전문가들 제가 같이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고 경제 문제 뭐 저더러 경제를 아니 뭐니 하는데 경제 문제 하더라도 경제 전문가들하고 같이 해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민부론 우리 당에서 민부론이라는 걸 2019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국민을 부자 되게 하는 경제 이론 이걸 줄여서 민부론인데 그거 제가 사실은 하라고 했고 만들었고 점검해서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 지금이라도 보시면 그 안에 우리 경제살리 방안들이 아주 자세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 아주 잘 축약된 이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사실은 같이 하면 무서울 게 없다, 안 될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유튜브 한 분 더 오셨네요. 박주현 유튜버라고. 윤석열 후보도 군대 안 갔습니다. 예. 하여튼 뭐 자연스럽게 강구도 질문. 아니 계속 질문을 조금 더 하고. 지금 이제 뭐 정책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저 국민들 중에 또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가 사실은 부자나라인데 이 외국에 가면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무슨 이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외국에 가가지고 왜 죽어 쓰는 바람에 어디 가고 국민들도 자존심 상처를 입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외교 정책 현안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좀 개선하면은 우리 나름대로 이 부자 나라가 좀 대접을 국민들도 제대로 대접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2015년도에 총리가 됐는데 15년, 16년도에 프랑스, 또 사우디아라비아 순방을 갔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아직도 그 프랑스보다는 우리가 더 부족한 나라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가서 보니까 올랑드 대통령, 그다음 갈스 총리인데 이분들이 나를 얼마나 극진히 대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갈스 총리가 거의 수혜받다시피 했어요. 총리가.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잘 대우를 한 거거든요. 뭐 이것저것 얘기할 게 없어요. 소위 이 정부가 망가뜨린 안보, 외교, 또 국방 이것을 이 정부 이전으로 돌리면 됩니다. 외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어디 가서 혼밥한 일 없지 않습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 와서 잘한다고 하면서 가서 그냥 밥 같이 혼자 같이 못 먹고 혼자 먹고 이래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세세한 얘기할 것 없이 이 정부 출범 이전으로 되돌려 놓으면 우리 외교도 정상화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금년 5월달에 그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예. 백신 문제 때문에 사실 다녀왔어요. 근데 이제 큰 아젠다는 한미동맹의 정상화, 한미동맹의 현대화, 뭐 그걸 이제 목표로 잡고 왔는데 한미동맹의 현대화의 한 이슈가 이제 바로 뭐냐면 글로벌 그 보건 협력 그런 차원에서 제가 백신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거기 가서 그동안 제가 경험한 안보 얘기를 쭉 하고 한미동맹에 관한 얘기를 하면 다 박수쳐요. 다 아주 그냥 다 100% 동의합니다. 근데 정부 얘기를 하면 반응이 시원치 않아요.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서는 반응이 시원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현 정부니까 뭐 거기를 비난하거나 그러긴 못하겠죠. 그렇지만 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면 뭐 전폭적으로 다 지지하고 뜻을 같이 한다고 하고 이 정부의 얘기를 하면 답이 없어요. 우리 외교 안보에 관한 그런 큰 방향도 회복이다. 이 정부 이전으로 회복하면 다 해결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기 좀 현실적인 현안 하나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요즘 그 화두가 좀 더 대장동 얘기잖아요. 예. 이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보면은 이 대장동이 어떻게 누가 설계를 했고 그 돈이 누구한테 가는지를 대충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도 알고 있을 텐데 왜 그거를 이제 지금 와서 뭐 검찰이 형식적으로 지금 드러드는 거 검찰 쪽 출신이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있을 때 검찰은 안 그랬습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국민들이 지금 이게 저기 세금 문제거든요. 국민들이 내는 세금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자기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은 못하지만 상당히 붕괴를 하고 있고 원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7% 가진 세력들이 6,300억을 가져간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특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밝히고 처벌받아야 될 사람들은 정말 엄하게 처벌받아야 되고 이 친구들이 사실상 빼앗아간 편취해간 그 돈은 전액 환수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 이 사안의 진상이 뭐냐에 관해서는 아직 조사가 제대로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 보면 여러를 아는 겁니다. 저는 이제 검사 수사를 많이 해본 사람입니다만 이 뒤에는 별별 그런 참 추잡한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지금 현 정부 여기 정치권도 그렇고 특히 이제 현 정부도 마찬가지고 많은 불법 행위자들이 연루돼 있을 거예요. 철저하게 밝혀야 됩니다. 말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